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해피 설날 떡국 드시고 돌아오셨나요? 오늘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제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에 이르는 세 번째 원칙, 자기 암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 자기 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최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자기암시는 의도적으로 의식 수준에 남겨둔 지배적인 사고를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가닿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의 창조적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자,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보고 느껴라. 자, 3장 열망편에서 설명한 6가지 지침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매일 2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고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 암시의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감정이 담기지 않는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 번의 시도로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라.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열망해도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가는 이것뿐이다. 의식 수준의 돈을 새겨넣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암시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집념이라 할 만큼 열망에 집중해야 한다.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교육자이자 목회자인 프랭크 W. 건솔러스는 시카고의 한 목축장에서 목회일을 시작했다. 대학 시절에 건솔러스는 교육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대학 총장이 된다면 그 흠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정통적인 교육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큰 돈을 대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야심찬 젊은 목회자의 머릿속은 이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답은 요원했다. 자면서도 깨어있을 때도 건솔로스는 온통 그 문제에 골몰했다. 그는 집착이라 할 만큼 그 문제를 거듭 생각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건솔로스 목표 역시 명확히 세우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임을 깨달았다.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목적을 물질로 바꿀 줄 아는 불타는 열망이 뒷받침되면 생명력과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도 말이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역시 아직 어디에서 어떻게 100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몰랐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할 것이다. 뭐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로 뭘 할 수 있겠어. 100만 달러를 어디서 구하겠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건솔로스는 아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방에 앉아서 계획을 실행할 돈을 모을 방법과 수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생각을 했지만 생각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이제 그 생각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반드시 마련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내에 돈을 마련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언제까지 돈을 마련하겠다고 확실하게 결심한 순간 확신이라는 기이한 감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어째서 그 전에 그렇게 오래도록 이런 결심을 못한 거지? 돈이 늘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급속도로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에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이라는 설교를 할 거라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당장 일어나 설교를 준비했는데 재미있게 들리겠지만 그 일은 힘든 부분이 조금도 없었어요. 2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설교였기 때문이었죠. 밤이 되기 전에 설교 원고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감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지요. 이미 100만 달러를 지니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찌감치 일어나 세수하고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내 설교가 누군가의 주목을 끌어 100만 달러를 지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기도하는 동안 그 돈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차오르더군요. 마음이 벅차오른 나머지 원고 없이 설교를 하러 나갔고 연단에 서서 입을 떼는 순간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원고를 가지러 가기엔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게 어찌나 다행이던지요. 잠재의식이 제게 필요한 걸 주었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가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다해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께 말하고 있다고 여겼죠. 전 100만 달러가 제 손에 쥐어진다면 무엇을 할지 말했습니다. 위대한 학교를 세워서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일을 가르치고 정신을 개발시키겠다고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뒤쪽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분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분이 연단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연설이 무척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모두 이루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00만 달러만 있다면요. 이런 제 믿음을 증명하고 싶군요.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필립 D. 아머입니다. 젊은 건솔로스는 다음날 아머의 사무실로 가서 100만 달러를 기부받았다. 그 돈으로 그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전신인 아머 공과대학을 세웠다. 아머 공과대학을 세운 100만 달러는 아이디어 하나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의 뒤에는 건솔로스가 2년 동안 마음속에서 키운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건솔로스가 확고한 결심을 한 후 36시간 안에 그 돈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결과를 만들어낼 확고한 계획과 함께 말이다. 젊은 건솔로스는 처음에 100만 달러가 필요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힘없이 기대만 품었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도 독특한 이야기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하지만 그 기념할 만한 토요일 오전에 그가 한 결심,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한 주 안에 그 돈을 마련할 거야 라고 분명히 결심한 일은 차이를 만들어냈다. 건솔로스가 100만 달러를 얻어낸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은 젊은 목사가 사용했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보편적이고 유효한 원칙이다. 자, 부에 이르는 6번째 원칙. 체계적인 계획. 열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시키는 것.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을 실행하라. 첫 번째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하라. 새로운 계획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다른 계획으로 대신하라. 성공할 계획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계획을 새로운 계획으로 대신하여 꾸준히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을 일굴 수 없다.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도 한순간의 실패일 뿐이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라. 단지 그 계획이 별로라는 의미일 뿐이다. 다른 계획을 세워라.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라.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한순간의 실패란 그 계획에 담긴 어떤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계획을 세우지 못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간다. 성공은 좋은 계획에서만 나올 수 있고 마음속에서 그만둘 때까지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다. 제임스 J. 힐은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는 대륙 횡단 열차를 개설할 때 처음에는 자금을 모으는 데 실패했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다. 헨리 포드 역시 자동차 업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물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거듭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실패일 뿐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경제적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대개 그들이 일군 성과만 본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급곡해 했던 한시적인 실패들은 간과하기 일쑤다. 이 성공 철학을 따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부를 일굴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실패하면 지금의 계획이 별로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한 번 더 나아가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중도 포기자가 될 뿐이다.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 문장을 종이에 써라. 두 번째 문장을 조금 더 크게 써라. 그리고 그 종이를 매일 밤 잠들기 전,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라. 조력 집단을 구성할 때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라.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돈이 돈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돈은 성공 원칙을 통해 열망을 재화로 바꾼 것이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활성 물질일 뿐이다. 돈은 움직이지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열망을 품고 그것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는다. 부를 일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기본은 영리한 계획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해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하라. 부는 사실 개인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를 파는 데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알면 기운이 날 것이다. 당신에게 팔만한 상품이나 재화가 없다면 그 대신 어떤 아이디어나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 부에 이르는 7번째 원칙, 결단력, 미루는 습관, 다스리기. 실패를 경험한 2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실패의 31가지 주요 원인 중 결단력 부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결단의 반대말은 꾸물거림이다.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이 책을 다 읽고 성공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를 일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그들 모두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를 일구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결정을 무척이나 빠르고도 자주 뒤집었다. 헨리 포드의 가장 뛰어난 자질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바꿀 때는 신중한 점이었다. 그래서 포드는 완고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면은 또한 모델 T를 제조할 때 주변의 모든 조언자들,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계획을 바꾸라고 했지만 그 일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촉매제이기도 했다. 포드가 모델 T의 변화를 주는 데는 오래 걸렸을지 모르지만 모델 변화가 필요해지기 전에 포드의 완고한 결심은
막대한 부를 창출해냈다. 누군가는 포드의 확고한 결심을 단순히 고집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단은 미루고 잽싸게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자, 스스로 생각하여 결단하기.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일구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소문이나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자기 의견으로 생각한다. 의견이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의견은 한 보따리를 지니고 있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으며 열망을 제어로 바꾸기도 어렵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휘둘리다 보면 결국 고유한 의견을 갖겠다는 열망이 없어질 것이다. 내면의 조언을 들어라. 성공한 원칙들을 실천할 때, 결단을 내릴 때 오직 자신에게만 기대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라. 조력 집단만 제외하고 누구도 자신감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또한 조력자들에 관해서도 당신의 목표에 완벽히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골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친지나 친구는 그럴 의도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다. 때로 자기 딴에는 유머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악의는 없지만 잘 몰라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조롱하고 있는 지인들 때문에 자신감이 꺾이고 열등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자신만의 머리와 생각이 있다. 자신의 머리와 생각을 이용해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내릴 때는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야 한다면 목적은 밝히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조용히 얻어내라. 지식이 빈약한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과시하려고 애쓰곤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말이 많으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눈과 귀를 열고 지켜보라. 입은 닫아라.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하면 유용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당신을 질투하고 쓰러뜨리고 기뻐할 적에게 목적과 계획을 노출할 수 있다. 기억하라. 진짜 학식 있는 사람 앞에서 입을 열면 손에 있는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손에 쥔 게 거의 없다는 점마저 내보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강렬한 열망에 입각한 생각은 그 자체로 실체를 갖추게 된다. 미국 건국 이야기, US 스틸사의 창업 이야기는 생각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 본다면 절대 그 비밀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영원 불멸의 자연 법칙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칙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주고 불을 일구는 데도 적용되었던 그 법칙 말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얻는 방법도 안다. 이런 리더들은 언제든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린다. 이것이 그들이 리더인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우유부단함은 대개 젊은 시절부터 형성되는 습관이다. 분명한 목적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되면 점점 더 습관화된다. 우유부단한 습관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찾는다. 청년들이 처음 선택하는 직업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직업에 국한되곤 하는데 이는 우유부단한 습관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분명한 계획이 없고 고용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특정한 직업을 취하겠다는 결심.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의 가치를 인생에 지불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는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는 경제적 자유가 걸려 있을 뿐이다. 경제적 독립, 사회적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에 게으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다. 세뮤얼 애덤스가 자유를 바랐던 것과 같은 정신을 지닌다면 분명 부를 일구게 될 것이다. 한 인생이 녹아있는 한 권의 책으로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는 책 속을 누비다. 다음 시간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마지막 제3편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